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잊혀진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이 저지대 논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흙에 너무 크고 많은 돌이 들어있어 농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지리산 외곡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중단됐습니다.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 지사 측과 특검은 쟁점 사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려고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김 씨와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려고 한 게 명백하다며 그 근거로 김 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맞섰습니다. 쟁점 설명에만 양측이 각각 9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할 만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 측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2차 공판까지 본 뒤에 정하겠다고 해서 보석 여부와 결정 시점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번 공판을 마친 뒤에 판단한다며 보석 결과가 당일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저지대 논을 높이기 위해서 남해군이 농민에게 제공한 흙에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크고 많은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용 흙일 줄 알았는데 돌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삼동면 전도마을. 중장비가 논에서 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바위가 걸려 올라옵니다. 한쪽에는 그동안 골라낸 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남해군이 논 인근의 와연조수지 준설 작업을 하면서 나온 준설토를 논을 높이는 성토용으로 가져다 부은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돌을 골라내고 있지만 그 양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와 농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돌이 많아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땅 주인은 농사용 흙을 달라고 했는데 남해군이 돌을 가져다 놓고 나몰라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이만 돈 놓고서는 답주가 돌로 개리갖고 농사를 짓고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니 답주가 흙 갖다 주라 굳이 돌 갖다 해라 그것입니까? 남해군은 상습 침수돼 오랫동안 연밭으로 방치되어 논을 높여달라는 민원을 들어줬으며 성토 이후에 농사를 위해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땅 주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성토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돌을 고르고 또 농사를 짓게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관에서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는 사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하려면 흙을 버릴 수 있는 사토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지대 논을 사토장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남해군은 농사를 도와주기 위해 땅을 높여줬다고 밝혔지만 땅 주인은 흙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밤사이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일요일에 한 차례 더 봄비가 찾아오는데요.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시작해 오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포근한 봄 날씨를 다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대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이 6도, 함안은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19도, 김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4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쌀쌀한 편입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20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 비가 오고 난 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도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가 작품 전시회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출입문에 들어서자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쓴 글귀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옮겨 적으며 우리 민족의 강렬한 의지를 전 세계에 드러낸 역사적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힘들었던 감정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엄청나게 깊이 다가왔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해 일주일 동안 손수 만든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손으로 주체적으로 이 임시 헌장, 임시 정부 같은 걸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경남교육청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기록물들을 모아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교단에 섰던 김말복 선생의 자료를 비롯해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학적부 등 독립운동 자료 6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교과서와 시청각 기록물 30여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된 독립운동 이야기인데요. 만세운동과 또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지지 않는 독립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곳 창원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에서 이번 달 2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기록원이 기록물을 통해 잊혀진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섭니다. 국가기록원과 지자체 자료들을 이관받아 알려지지 않은 경남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매서운 눈매. 일제강점기 중국과 국내를 넘나들며 항일투쟁을 하다 해방 후 좌익 분여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씨. 마산 출신으로 20여 년간 항일투쟁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결국 옥중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서운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이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기록물을 찾아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일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사료 28권을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넘겨받은 수형인 명부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단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잊혀진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가지고 다시 재조명해서 또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경남의 과거사 관련 기록물을 인수받아 주요 사건과 공과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거사를 위해서 폭탄을 운반할 때 같이 옆에 동행을 했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해줬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이번 기록물 수집 사업이 시간과 함께 점차 사라져가는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지리산 외곡리 양민 학살 사건. 한국전쟁 당시에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희생된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외곡리의 외땅 골짜기. 살풀이춤에 이어 조촐한 제상에 술잔이 올려집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이 골짜기에서 군인들에게 학살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봄이면 여는 추모제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1998년. 오늘 뉴스데스크는 MBC 취재진이 발굴한 우리 현대사의 아픈 흔적을 전해드립니다. 외곡리 양민 학살이 세상에 드러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곳에 묻힌 이들은 누구이고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어느 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280여 구의 유해와 갑인 소총의 탄피, 탄두를 발굴했지만 활동이 종료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진화위가 재개되려면은 과거사 법이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경찰청 이런 곳에 중요한 핵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이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책위가 학생 시민들과 함께 작은 추모제를 열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학살지는 대책위의 땅 한 평 사기 운동으로 그나마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망각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모를 수백 명이 희생된 지리산 외곡리 양민학살 사건. 우리 사회가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이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외면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프로축구 K리그1 5라운드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된 경남FC의 주장 백이종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전북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후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셨어요. K리그 주간 베스트 11에도 뽑혔는데요. 그때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힘들 거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다 뒤집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김승주 선수가 첫 골이 들어간 후로 좀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홈 팬들분들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골까지 또 어시스트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제가 골을 넣었는데 참 기분이 참 좋았어요. 경남이 후반에만 골을 넣고 있는데 이렇게 후반에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팀이 또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욕들도 앞서고 또 그런 홈 팬들의 또 응원에 힘입어 또 힘이 나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이지만 후반전에 강한 건 좀 홈팬들의 그 열렬한 응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2017년부터 주장을 해오셨는데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안 좋을 때는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선수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좀 그런 사적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이런 어린 친구들까지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이 좀 어린 선수들도 저에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고 좀 그런 주장이 또 되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은 또 경남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하면서 시즌 중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해요. 그렇죠? 경남에 와서 기량이 다시 좀 만개하셨어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전에 다른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그냥 저는 결혼을 했지만 그냥 여기 집은 서울인데 지금 여기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규칙적인 뭐 식생활, 뭐 자고 먹고 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 제일 제가 몸을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뭐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경남FC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냈고 올해도 뭐 아직 불안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금동 8포항 일원에서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걷기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하동 송림공원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 출범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5일부터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 농도에 따라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도는 올해 함안과 남해, 고성, 거창, 함양 등의 5개 군에 측정소가 설치되면서 기존 9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오존 경보제를 14개의 시군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진주시 가좌 장제공원 민간 개발에 반대하는 가좌 장제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에 제출했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진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책인 민간개발에 제동을 걸고 가좌 장제공원의 민간개발 특례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의 한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00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전기 설비 등을 태워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2층 변전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동남전시장 활용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비와 창원시비 등 208억 원을 들여 동남전시장 건물 3동과 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오는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의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던일 등 다양한 담배를 생산하는 BAT는 담배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BAT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